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Crypto. If you mean crypto like Bitcoin, I've always said it's a fraud. So no hope for it. Well, if they think they're a currency, there's no hope for it. It's a Ponzi scheme. It's a public decentralized.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반드시 성공합니다. 다시 시작된 이 파이코인의 움직임 상당히 심각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코인의 성공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당장에 무슨 희망적인 소식이 없나?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내일이 반감기입니다. 자, 반감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눈 뜨자마자 봤다? 그렇다면은 가장 누가 좋아할까요? 제가 좋아합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겠죠. 근데 올랐나? 아닌네 라고 하시겠죠? 업비트 현재 9,294만원 내어 있는데 업비트에서 보면은 반감기까지 1이라고 3시간 17분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반감기 알아보고 1 비트코인 나눠가자라는 이벤트도 있는데 이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해보세요. 저는 이제 한번 참여했는데 제가 한 문제 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매직 에덴은 이렇게 텐서, 블러, 오픈시를 제치고 1위 NFT 마켓플레이스에 있다. 저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코인 시장은 좋아지는데 그렇죠. 옛날에 같으면은 단연 오픈시가 1위였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영향력을 쭉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NFT 시장이 완전히 뭐랄까요 좀 기울어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균형이 깨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냥 너도나도 NFT가 아니라 NFT도 거래되는 것만 좀 거래된다. 그리고 왜냐면 매직 에덴보다는 아직도 그래도 오픈시를 쓰시는 분이 많은데 뭐 여기저기에다가 NFT를 이렇게 채택하는 이런 부분을 쭉 보면은 오픈시가 아무래도 규모는 큰데 매직 에덴에다 그냥 넣는다? 이런 거는 봤을 때 아 NFT 시장이 옛날보다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구나. 요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예전엔 점유율이 오픈시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만큼 NFT 시장도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거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드래곤 그쵸 현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일시적일 것 뭐 환율이 한번 오르니까 그 환율을 제재하겠다고 그쵸 1년 반 전에 비해서 일시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 영향력이 좀 있던 것 같긴 해요. 일단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인 쇼마리 피규어가 엘라베마주 하원 경선에서 61%의 득표율로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를 했습니다. 피규어는 크립토 팩으로부터 27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현재까지 민주당 의회 후보에 대한 PAC의 지출 중에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뭔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하나의 핵심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다음 내용 보면 이 코인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코인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신규 상장 뭐 새로 나왔다 이런 것들 별랑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코인이 대세다. 민코인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이 민코인의 현실은 어때요? 그냥 많이 하락하는 그리고 진짜로 100개 중에 한 98개가 다 가격이 하락해요. 아니면 스캠이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한 2개 정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잘 발굴한다면 큰 돈이 되겠지만 아마 그런 걸 발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다음 내용 보면 이창용의 외침은 대단했다. 그래서 달러가 다시 좀 떨어졌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은 비트코인 다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폭발적인 상승이 일반적으로는 반감기 이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 때는 어때요? 반감기 이전에 뭐 이렇게 따로 상승이 없다. 반감기 이후에 쫙 올라가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 427.4%가 올라갔다. 근데 물론 지금 가격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죠? 조금은 애매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9,2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아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억 뭐 그냥 뛰어넘고 확실히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라고 보장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지금 테슬라가 15개월 내에 최저치에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게 지금 최저치에 근접을 한 만큼이나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왜? 진짜 테슬라를 사야 되나? 요즘에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란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을 대응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돼요. 참 무슨 전쟁 끝나려고 하면 무슨 전쟁 좀 잠잠해지려고 하면은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아주 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세계 몇 차 대전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뭐 코인도 오르고 그다음에 금값도 오르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사령관이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응하여 이란은 핵 독트린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는 좀 확인을 해볼 때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코인 시장이 자꾸만 어지럽혀질 수 있어요. 좀 제 갈 길을 가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 우리는 파이코인을 포기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건 실제로 이 사진으로 증명을 합니다. 몇 개의 사진으로만 봐도 충분히 파이코인에 대한 열정은 내가 쏟아붓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좋은 소식만을 전해 들을 수 있다면은 그걸로 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파이코인 하나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자, 소셜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그쵸? 여기에 더 나아가서 웹3 시장까지 아주 세계 최대의 뭔가 모양새를 이루고 있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다음 내용 볼게요. 파이체인몰 지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얻으려면 링크트리를 방문해라 해가지고 되겠고 자세한 프로젝트 통찰력과 향후 로드맵, 백서, 토큰 경제학을 갖춘 새로운 파이체인 글로벌 웹사이트 출시를 지켜봐달라. 파이 월렛의 일일 출고한도는 100파이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앱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해라 라고 되어있죠. 링크트리에 들어가면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이제 있다는 건데 1000명 이상 다운로드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는 1000만 명의 KYC 사용자에게 도달했지만 토큰은 여전히 거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비평가들은 이것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6일 발표에 따르면은 KYC 프로세스를 완료하여 신원을 확인한 사용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고 1500만 명의 사용자가 KYC를 통과한 후에 1년에 이정표에 도달하면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500만 명의 사용자가 KYC를 완료하면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들이겠죠. 자, 자산 소유권과 관련된 다른 웹3 서비스가 파이를 통해 신원을 확인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뭔가 불리한 외부 환경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주장하는 게 이 베트남 정부는 파이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암호화폐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한다라는 이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베트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기존에 계속해서 파이코인에 대한 문제점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파이코인의 문제점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금방 해결되고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 결국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작부터 잡음이 있었던 파이코인이 하나하나씩 그게 해소가 되고 하나하나씩 공개가 되면서 뭔가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쭉 지켜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파이코인이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이 결제 QR코드가 일상 소비와 함께 쇼핑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일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간 이게 뷰티 관련된 업종인 것 같죠. 근데 여기서도 QR코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파이코인을 받고 있다, 결제를 받고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파이코인 하면은 이제 파이코인? 저 그거 알아요.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파이코인 지금이라도 시작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이라도 전 시작하는 거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냥 계속 채굴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가 창립 당시처럼 밝게 빛나는 세상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금융을 재편하고 있다. 파이 네트워크는 모두를 위한 금융을 쉽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돈을 보고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자, 이더리움에 관한 내용 이 337.2만에서 멈춰 있죠. 어제하고 이제 동일한 걸로 기억하는데 자,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는 336.2만 팔로워입니다. 이제 10,000명이 상승을 했고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만큼 이제 4월달은 11일 남았는데 과연 그 격차를 매일 1000명씩 줄여가지고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살펴봅시다. 마장동 한우 도매를 하고 있는 지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마장동에서 한우 도매를 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한우 세트를 판매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는지라 1만원에 파이스토어에 올리기는 아쉽고요. 여기 파이당 1000원 정도로 올려볼까 하는데, 자, 수요가 있으려나요? 아이폰 업자들도 소고기는 먹을 테니 정육점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품질 좋은 소고기 배송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물 세트 포장으로 선물용으로 진행해도 되고요. 아이폰에서 당근 싸게 구매해서 카페에 팔아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보다는 한우가 자잘하지만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라고 해서, 저는 이게 이제 1000원이든 만원이든 요런 거 상관없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1파이당 지금의 가격이 중요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당장 매매를 한다면, 매매라는 것은 자, 물건으로 여러분들이 파이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는 1파이당 시세와 가격이 중요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매매를 한다,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할 게 아니라면은 뭐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왜? 아니면 해외에 나가가지고 31만 4,159달러짜리 그런 매장들에 가서 사용하는 거, 활용하는 거 지금 당장도 가능하잖아요. 최근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파이를 소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해외에 가서 파이 코인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한계는 되게 다양해요. 한계 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 또 이거 아까 시황 소식이 좀 빠졌는데, 현재 세계의 주요 자산은 900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 부동산이 330조, 그렇죠? 그리고 채권이 300조 달러, 그다음에 돈이 120조 달러, 주식이 115조 달러, 그리고 미술품이 18조 달러, 금이 12조 달러,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금 총자산 가치의 10분의 1에 도달하는 1조 달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크게 느껴지고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옛날에는 이런 축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이제 많이 늘어나서 이 순위 안에 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어요. 8위 안에 든다라는 거죠.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 4월의 베이스는 4,500만 건의 거래가 기록이 돼서 3월 전체 거래보다 50% 많은 수치다. 뭐 이런 것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돌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파이 관련 가격이나 상장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아서 개인적인 한마디를 적는다. 근본적으로 오픈 메인넷이 공식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상품 구매로 인한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한 가격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어떠한 이러한 가격이 나중에 실영향에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생태계 형상에 따른 참고 수준에 그칠 것 같다. 맞아요. 이게 딱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메인넷 오래되니까 내년에 되니 말 많은데, 메인넷이 될 경우 대형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 보고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파이가 추구하는 것 중 한 가지라도 되어 있어야 모두의 가치에 의한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 가격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메인넷 전환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도 24년도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 보인다고 봐요, 저는. 메인넷이 돼도 상장은 안 된다? 무리수가 있는 의견 같다. 법정화폐로 인정되길 바라는데 오로지 채굴자가 상품에 대한 대가로 푼 파이가 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생태계 유지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쟁 등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지금의 달러처럼 리스크 헤지와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정화폐 기능을 위해서는 상장은 필수 요소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장시 가격 말이 많은데 니콜라스가 올린 글에서 상장하더라도 거래소에 물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보았다. 100% 신뢰는 아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 채굴대에서 시장에 나올 물량인데 거래소 재단에서 성공한 물량으로 어느 정도 가격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공된 물량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의견이 나오죠. 파이의 실물 결례로 목숨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픈 메인넷이 되면 파이는 자동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7천만 명이라고 대충 잡으면 거래소 입장에서 7천만 명의 고객이 즉각 유치가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도. 파이코인 결국에는 다 상장하려고 하는 게 결국 그거에 따른 유저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유저수가 이렇게 많았던 거, 무료 채굴 코인 중에는 그냥 단연 최고고, 그 외에도 어떤 그런 앱들 있죠. 유명한 앱들 다 씹어먹는 그런 정도의 유저수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킨다? 너도 나도 그냥 달려가가지고 팔 생각하고 살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 거래소는 굉장히 큰 유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런 만큼이나 유저수의 파워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자,
이 노드 계속해서 줄고 있죠. 자, 709, 52 돼 있죠. 이제는 3만 깨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 재팬, 그 다음에 한국도 조금씩 계속해서 줄고 있다. 안타까운 점이 언제 반등할지 좀 이게 기대가 됩니다. 반등하면 그거 완전히 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각 관련해가지고 드디어 5,000명으로 다시 늘어났어요. 거의 빵만 뜨다가 지금 8일, 9일 만에 9일째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이번에 시작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머리가 아픈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우리가 이런 고민들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내용. 어쨌든 최종적으로 전 4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 파이코인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점과 파이의 가격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라면 메인넷은 12월에 겨우겨우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이제 크게 좀 고비가 생겼어요. 왜냐면 하루에 지금은 1.9만 명 정도가 매일 되어야 실질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때가 메인넷에 종을 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크립토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이 5,500만 명 유저,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파이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 파이코인 이런 거구나, 또는 저한테 제가 게임을 하다가도 갑자기 파이코인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은 어떠신가요? 다시 시작된 마이그레이션과 그리고 내일 있을 반감기, 이 움직임들이 과연 파이코인에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